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재밌는 짧은 영어 뉴스를 읽으면서 다양하게 영어를 공부하는 Fun Reading, 짧은 뉴스로 영어 뽀개기 14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밴쿠버 집값 하락 그 이유는 약간 부동산 기사인데요. 이 밴쿠버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거든요. 왜 그곳의 집값이 떨어졌는가? 이걸 영어로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올 연말에 싸게 살 수 있는 상품들. 항상 연말이면 쇼핑 시즌이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특별히 올해는 이런 물건들이 싸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지 그것도 역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따뜻하고 얼굴에 웃음을 주는 그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소녀가 또 다른 장애인에게 받은 선물, 뭘 선물 받았는지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이런 걸 영어를 읽으면서 영어도 공부하고 또 시사 상식도 익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사진이 나오네요. 자, sold라고, sold 팔렸다는 얘기죠. 집 앞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게 집이 판매되면은 앞에다가 sold라는 이런 팻말을 붙입니다. 바로 부동산과 관계된 기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뉴스를 한번 자 보실까요? 자, 헤드라인이 조금 깁니다. 자, 헤드라인 한번 잘 들어보세요. Only 10% of Vancouver detached homes sold in past week got more than asking price. 자, 문장이 긴데, 자, only 오직 10% of Vancouver detached ho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10%래요. 10% 뭐에? 밴쿠버에 자, detached home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detach가 어떤 뜻이냐면은요, 떼다, 분리하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detached home 하면은 이게 떨어진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detached home이라 그래요. 반대로 나온 김에 detach의 반대는 attach입니다. 그래서 attach가 되면은 붙이다, 첨부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attached home은 뭐가 될까요? 서로 붙어 있는 집이죠. 그래서 연립주택 같은 경우 아니면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집을 attached home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장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지금 딱 읽어보실 때 동사가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sold가 있고요. 또 하나는 got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나올 때는요, 거의 분명해요. 앞에 것은 이 동사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일종의 수동형 과거 분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항상 그 문장의 동사가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 sold는 앞에 있는 home을 갖다가 수동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밴쿠버의 10%의 단독주택들만이 그 뜻이죠. 어떤 단독주택이라고요? sold니까 이게 home을 꾸며줍니다. 판매된. 언제? in past.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밴쿠버에서 판매된 단독주택 중에서 오직 10%만이 got more than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난주에 밴쿠버에서 팔린 단독주택 중에서 오직 10%만이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습니까? more than, 그거 이상을 받았다는 거죠. 뭐를요? 자, asking price는 어떤 뜻이냐면 말 그대로 요구하는 가격이잖아요. 그죠? 요청하는 가격.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판매 희망가를 가리킵니다. 즉, 주인이 집 팔면서 이 집을 갖다가 예를 들면 10억에 팔고 싶다. 10억에 팔겠다고 내놓는 가격. 그게 asking price예요. 자,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 밴쿠버에서 판매된 단독주택 중에서 10%만이 이 판매 희망가보다 더 많은 값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나머지 90%는 판매 희망가만큼 받거나 그 이하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보통 부동산이 화랑일 때는요, 부동산 경기가 뜨거울 때에는 asking price보다 더 높은 값에 집이 팔린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예를 들면 10억에 내놨는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그 값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꾸로 부동산 침체기에는 그렇지가 못하죠. 부동산이 안 팔릴 때에는 10억에 팔고 싶다 내놔도 그 값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죠. 밴쿠버에서도 이 asking price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집은 10%에 불과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헤드라인이 조금 복잡했어요. 그럼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Residential real estate values across BC have been falling since March 2022. When the Bank of Canada began interest rate hikes in a bid to stave off inflation. 자, 오늘 아주 부동산 관계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일단 residential은 어떤 뜻이냐면요, 주거용 그 뜻이에요. 주거용. 여기서 resident까지, t까지만 끌면 뭐가 됩니까? resident 하면은 거주자, 주민 그 뜻이죠. 그래서 residential 되면 주거용, 주거용의 그 뜻입니다.
그리고 real estate는 뭐 무지 중요한 단어죠. real estate가 되면 부동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residential real estate는 뭐가 될까요? 주거용 부동산, 즉 주택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집들, 그러니까 거주용 집들을 가리켜요. 근데 그런 것들의 value죠, value. value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들인데 across는 어디 전역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BC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라는 주의 한 주를 가리킵니다. 캐나다 BC주, 그러니까 BC주 전체에 걸친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들, 즉 값을 가리키는 거죠.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들이, 가격들이 have been falling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have been ing는 어떤 뜻이에요? 해 오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다고요? falling, 떨어져 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 떨어진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since는 언제 이후로네요. 언제 이후로요? 자, 2022년 3월 이후로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근데 when이 뭘 봤냐면 바로 이 2022년 3월을 가리키죠. 바로 그때 2020년 3월에 Bank of Canada는 캐나다 은행, 즉 캐나다 중앙은행을 가리킵니다. 한국은행 같은 그 중앙은행을 가리켜요. 그 캐나다 은행이, 중앙은행이 began, 시작했을 때 뭘 시작했을까요? interest rate hike를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그때 이후로 집값이 BCU 전역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 뜻입니다. 자, interest rate hike도 꼭 알아두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단 interest rate가 되면은요, 이자율 그 뜻이에요. 자, interest라는 단어가 흥미란 뜻도 있지만은 경제용으로는 이자를 가리킵니다. 이자. rate는 비율이죠. 그래서 interest rate 하면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금리, 뭐 이자율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hike는요, 인상입니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interest rate hike가 되면 금리 인상이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2012년 3월 이후로 그 BC주 전역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들이 falling, 떨어져 오고 있는 중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네요. In a bid to stave off inflation 더 들어갑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In a bid to가 되면은요, 꼭 기억해두세요. In a bid to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뜻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럼 뭐 하기 위해서요? inflation을 stave off 하기 위해서 그 뜻입니다. 자, stave off란 표현도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피하다, 막다 그 뜻이에요. 자, 문장이 조금 복잡하죠? 이게 5줄 된 긴 문장이에요. 자, 그럼 어떤 의미냐면은 요 뒤에 보시면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 뭐 하기 위해서? 왜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난리잖아요. 그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물가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 올리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돼 있죠. 그래서 물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2022년 3월 이후로 그 BC주 전역의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들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밴쿠버의 집값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금리가 인상된 이후로, 금리가 올라간 이후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은 은행에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그 대출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집을 사기가 힘들어지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부동산과 관계된, 또 경제와 관계된 중요한 표현도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Only 10% of Vancouver detached homes sold in past week got more than asking price. Residential real estate values across BC have been falling since March 2022, when the Bank of Canada began interest rate hikes, in a bid to stave off inflation. 예, 그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니까 한 여성분이 쇼핑을 하네, 그죠? 쇼핑백을 딱 들고서 신나가지고 이렇게 쇼핑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바로 쇼핑과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헤드라인 조금 짧네요. 헤드라인 먼저 들어보실까요? Why shoppers can expect deep discounts this holiday season. 자, why, 왜? 쇼핑객들, 여자 같은 분들, 왜 쇼핑객들이 can expect, 예상할 수 있는지, 혹은 기대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다 됩니다. 자, deep discount는 할인이죠. 그러니까 deep이니까 깊게 할인하다, 즉 크게 할인하는 겁니다. 큰 폭의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쇼핑객들이 큰 폭의 할인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언제요? This holiday season. 자, holiday season은 보통 연말 쇼핑 시즌을 가리키죠. 보통 11월 말에서 한 12월 말까지 그때를 holiday season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 이때가 가장 성수기죠. 쇼핑 업체에 있어서는 holiday season에 왜 쇼핑하는 사람들이 큰 폭의 가격 할인을 기대할 수 있을까? 즉 올해 연말에는 그 싼 값에 많은 물건을 사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Shoppers looking to offset inflation this holiday season may be in luck. 자, shoppers. 자, 이건 이제 쇼핑객들입니다. 항상 명사 뒤에 ing가 같이 나오면은 이것을 꾸며주는 거죠. 그 쇼핑객들인데 뭐 하고 있는? looking to. 뭔것을 고대하고 있는. 뭔것을 찾고 있는. 그러니까 뭔것을 갈망하고 있는. 그러니까 쇼핑들인데 오프셋하기를 찾고 있는, 오프셋하기를 원하고 있는 쇼핑객들은 그런 뜻입니다. 자, 오프셋이라는 동사는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프셋이 어떤 뜻이냐면은 상쇄하다, 메우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돈을 잃었어요. 그럼 그것을 딴 곳에서 상쇄하다 그런 말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돈 잃은 것을 여기서 메우다. 바로 그런 게 오프셋입니다. 자, 그럼 뒤에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looking to offset inflation this holiday season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그죠? may be in luck이 동사입니다. 그 쇼핑객들은 어떤 쇼핑객들이라면 올해 그 연말 시즌에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를 원하는 쇼핑객들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재정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이면 뭐 100불을 살 수 있는 거 지금 150불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플레이션을 상쇄한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더 쓰게 된 돈을 딴 데서 덜 씀으로써 그것을 메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 헐리데이 시즌에 인플레이션을 좀 상쇄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쇼핑객들은 maybe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be in luck 하면은요, 운이 좋은 그 뜻이에요. luck이 운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may니까 뭐뭐일지 모른다. 그냥 추측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운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연말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좀 상쇄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쇼핑객들은 운이 좋을지도 모른다. 즉 무슨 말입니까? 돈을 아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운이 좋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문장. Some retail analysts are forecasting a buyer's market with deep discounts. 자, some, 일부, 몇몇. 자, retail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소매입니다, 소매. 일반 뭐 소매점들. 그 소매를 갖다 retail이라고 그러고요. 참고로 소매의 반대는 도매죠. 대량으로 물건 파는 거. 이 도매는 wholesale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retail, wholesale.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리테일 애널리스트는 분석가들입니다. 우리가 증권 애널리스트 그런 뉴스 가끔 나오죠. 그러니까 소매 분석가들. 쉽게 말해서 경제 전문가들이겠죠. 소매 분석가들은 forecasting 하고 있는 중이래요. 자, forecast는 무지 중요한 단어죠. 예측하다, 예상하다는 뜻입니다. for라는 단어가 앞에 그 뜻이거든요. 미리 예상하는 게 바로 forecast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분석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중이래요. 뭘 예상하고 있냐면은 바이어스 마켓을 예상하고 있답니다. 자, 바이어스 마켓 하면 말 그대로 뭐가 됩니까? 구매자의 시장이죠. 구매자의 시장. 그래서 이것도 경제 같은 뉴스에 종종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이어스 마켓 하면은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 그 뜻입니다. 구매자에게 유리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값이 싸거나, 그죠? 값이 뭐 내려가거나 그런 상황을 가리키겠죠. 반대로 셀러스 마켓 하면 이것은 판매자에게 유리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뜨거울 때는 누가 유리하겠어요? 판매자가 유리하죠. 그렇죠? 집값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셀러스 마켓이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보일 때에는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구매자가 유리하죠. 집을 골라 살 수 있잖아요.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처럼 바이어스 마켓, 셀러스 마켓 같은 거 경제 용어인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올해 어떻다고요? 바이어스 마켓을 예상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매자들에게, 즉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With deep discount. 아주 그냥 큰 폭의 할인과 함께. 그러니까 큰 폭의 할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자에게 유리하겠죠. 값이 내려가면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Why shoppers can expect deep discounts this holiday season.
Shoppers looking to offset inflation this holiday season may be in luck. Some retail analysts are forecasting a buyer's market with deep discounts. 이게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뒤에 연결됩니다. 요 기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옷 같은 걸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옷 같은 걸 사려고 지금 고르고 있는 그런 소비자 모습인데요. 자, 요 기사 앞에 거랑 연결되는 기사입니다. 그럼 왜 그럼 올해 연말에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Retailers are really looking to entice people into shopping and lure people into store. 자, 리테일, 아까 리테일이 소매였잖아요. 그래서 리테일러가 되면은요, 소매 업체, 즉 매장 같은 거, 가게 같은 거, 그런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소매 업체들은 really 진정으로 looking to 이거하는 방법을 찾고 있대요. 이거하는 방법을 원하고 있답니다. 뭐 하는 방법을요? 바로 entice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entice는요, 유혹하다는 뜻이에요. 꼬시다, 유혹하다. 그래서 요 바로 밑에 보시면 lure라는 동사가 또 나와 있죠. 이거는 거의 같은 뜻입니다. entice, lure 둘 다 유혹하다는 뜻이에요. lure는 되게 외우고 싶습니다. 야, 공부하지 말고 여기 누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에게 여기 누워 유혹하는 게 lure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리테일러들은 진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래. 유혹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근데 사람들 어떻게 유혹해요? into shopping이니까 쇼핑 안으로. 그러니까 쇼핑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쉽게 말해서 물건 구입하도록 그렇겠죠. 소매업체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물건 사도록 유혹하겠죠. 자, 그리고 and lure, 즉 looking to로 연결되는 거예요. looking to entice, looking to lure입니다. lure 아까 제가 유혹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사람들을 어디로 유혹해요? store, 매장 안으로. 그러니까 소매업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로 사람들을 쇼핑으로 끌어들이고 또 사람들을 매장 안으로 유혹하는 그런 방법을 looking to 지금 찾고 있는 중이래요. 진짜로. 자, 그런데 There are some categories that just have extra inventory. 자, there는 무조건 있다는 뜻이죠. 몇몇, 자, 카테고리는 범위, 범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몇몇 범주들이 있대요. 몇몇 부류들이 있답니다. 부류들이. 어떤 부류들일까요? that이 그 카테고리를 받는 겁니다. 뭘 갖고 있냐면 엑스트라 인벤토리를 딱 갖고 있는. 자, 엑스트라 인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몇몇 범주들, 몇몇 품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상. 자, 인벤토리란 단어는 뭐냐면은 재고입니다. 물건 같은 거 팔 때 상점에 쌓아놓은 재고 물건이 있죠. 그거를 인벤토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단어로 스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고란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트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추가적인 여분의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품목들은 그 추가적인 재고들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재고가 많다는 말은 팔 물건이 많다는 얘기죠. 팔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내려가겠죠. 물건이 모자라면 값이 올라가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 재고를 아주 갖고 있는 그런 몇몇 카테고리들이 있대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Apparel is one of them, shoes in particular. 자, apparel은 뭐냐면 의상입니다. 의상이나 의류 같은 걸 가리켜요. 옷 같은 거를. 그래서 의류가 바로 그것들 중에 하나래요. one of them. 그래서 그것들은 뭘까요? 바로 일부 카테고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쇼핑할 여러 품목들이 있죠. 옷도 있고 뭐 가전제품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카테고리를 가리켜요. 그 카테고리 중에서도 의류 분야가 그것들 중에 하나다. 그것은 바로 이게 엑스트라 인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랍니까? 의류 쪽이래요. 그러니까 의류 쪽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shoes는 신발입니다. 자, in particular 하면은 특별히 그 뜻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신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류가 그 중에 하나, 의류가 재고가 많이 있는데 특히 신발류가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재고가 많고 그 중에서도 신발은 특히 재고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마지막 그 센텐스를 볼게요. Industry analysts say it is the result of many retailers facing an overstock of certain items. 자, 인더스트리는 산업이라는 뜻이죠. 그죠? 산업. 그러니까 산업의 애널리스트 또 나왔습니다. 산업 분석가들은 say, 말한대요. 뭐라고 말합니까? It is the result. result는 결과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거의 결과래요. of 이하의 결과랍니다. 이 승글은 뭘 가리킬까요? 재고가 많은 거. 재고가 많이 있는 그것은 바로 이거의 결과인데 어떤 결과냐면 많은 리테일러, 많은 소매 업체들의 결과랍니다.
자, 그런데 역시 명사 뒤에 ing가 또 나왔죠? 그러면 뭐뭐 하고 있는 그 뜻이에요. 자, face라는 단어는 물론 명사로는 얼굴이죠. 그러나 동사로서는 직면하다는 뜻입니다. 뭐뭘 맞서다, 대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직면하고 있는 많은 소매업체들의 결과 때문이라는 겁니다. 뭘 직면하고 있습니까? overstock of certain items네요. 자, overstock이란 말도 기억해주세요. 아까 stock이 어떤 뜻이 있었죠? 재고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 overstock은 뭐가 될까요? 그 재고가 over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물품 같은 걸 과잉으로 보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품이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많으면 어떻게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값이 내려가게 돼 있죠.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매업체들이 어떤 certain item, item은 물건이죠. 물품, 상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상품들의 지나친 과잉 보유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소매업체들의 결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간 이유가 뭐라고요? 재고가 많아서. 그럼 재고가 왜 많다고요? 일부 소매업체들이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많아지고 따라서 그 결과 물건 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 경제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요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요 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etailers are really looking to entice people into shopping and lure people into store. There are some categories that just have extra inventory. Apparel is one of them, shoes in particular. Industry analysts say it is the result of many retailers facing an overstock of certain items.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나와 있네요. 그죠? 사진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뭔가 포장지를 뜯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이 내용입니다. 헤드라인 먼저 들어볼게요. Girl receives 3D printed arm from designer who is also missing his arm. 자, girl, 한 소녀입니다. 요 소녀예요. 요 소녀인데 receive, 받는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헤드라인에서는 보통 다 현재형을 써줍니다. 그냥 소녀가 그거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건데 뭘 받았냐면 3D로 프린트된, 프린트된 ed가 붙었으니까 프린트된 이렇게 수동형입니다. 3D로 프린트된 팔을 갖다가 받았대요. 왜 3D 프린트 아시죠? 진짜 막 만들어가지고 막 실제 있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막 찍어내고 막 그러는 프린트입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트로 만들어낸 팔을 갖다가 소녀가 받았대요. from 누구로부터? 한 디자이너로부터. 근데 who는 디자인을 받는 관계 대명사죠. 그 디자이너는 또한 역시 그의 팔을 missing한 사람이랍니다. 이런 missing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실종된 그 뜻이에요. 잃어버린. 그러니까 역시 그의 팔을 잃어버린, 즉 팔이 한 짝이 없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팔이 없는, 역시 없는 한 디자이너로부터 이 소녀가 3D로 프린트된 팔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도 손이 없는 거죠. 자, 사진 잘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 왼쪽 팔이 애가 여기 끝까지 밖에 없습니다. 밑에 그 팔꿈치 이하가 팔이 없어요. 그죠? 오른쪽은 멀쩡한데 왼쪽이 팔이 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소녀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이 손이 없었는데 이 손을 갖다가 3D로 프린트된 특별한 팔을 갖다가 이 소녀가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역시 한쪽 손이 없는 디자이너로부터. 그러니까 한쪽 팔이 없는 디자이너가 한쪽 팔이 없는 소녀에게 특별하게 3D로 프린트된 그 손을 갖다가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되게 흥미로우면서도 되게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가 밑에 거 한번 들어보세요. Isabella is an 8-year-old little girl from Bristol in the UK, who recently received the gift of a 3D printed arm. 자, 이사벨라는 바로 요 여자입니다. 얘는 8-year-old little girl, 8살 된 조그만 어린 소녀래요. 어디 출신의? 자, 브리스톨은 도시 이름이죠. UK는 몇 번 나왔습니다. 영국의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의 출신의, 그 브리스톨 살고 있는 8살 된 어린 소녀인데, 후가 바로 이 소녀를 받겠죠. 이사벨라를, 그거를 받습니다. 근데 그가 최근에, 자, recently 하면은 최근에 그 뜻입니다. 최근에 received, 받았대요. 뭐를? The gift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하나의 3D printed arm, 아까 나온 내용이죠. 3D로 프린트된, 3D로 출력된, 3D는 실제 모양을 만들어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3D로 그 만들어낸 팔을 갖다가 최근에 선물로 받았답니다. It didn't cost her parents a thing,
due to a man. 자, 중요한 표현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중에 cost란 단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비용도 있지만은요. 이게 동사 쓸 땐 이렇게 많이 사용해줘요. cost A, B가 되면은 A에게 B의 비용이 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문을 먼저 보실까요? It cost me 2,000,000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cost는 과거도 cost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자, grand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크다는 뜻도 있지만은요, 이 돈으로 $1,000, 1,000불을 grand라 그래요. 꼭 기억두세요. 그럼 2,000,000는 2,000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2,000불을 갖다가 들게 했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2,000의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 이게 cost A, B 구문입니다. 이게 또 그런 구문이죠. cost A가 누굽니까? her parents예요. B는 a thing입니다. 근데 앞에 didn't가 붙었으니까 그녀의 부모에게 하나도 돈이 들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그죠? 한 푼도 그녀의 부모에게 돈이 들지 않았다.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프린트 팔을 받았는데 한 푼도 그 부모가 돈 내지 않고 그냥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그럴까요? 밑에 보시면은 바로 due to란 또 중요한 어떤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자, due to는 바로 뭐뭐 때문에 그 뜻입니다. 그래서 owing to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남자 때문에 한 푼의 돈도 들지 않고 바로 3D 프린트로 만든 출력된 팔을 갖다가 선물로 최근에 이 이사벨라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뒤에 나옵니다. 먼저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Girl receives 3D printed arm from designer who is also missing his arm. Isabella is an 8-year-old little girl from Bristol in the UK, who recently received the gift of a 3D printed arm. It didn't cost her parents a thing, due to a man. 자, 뒷부분 뉴스입니다. 이 여자예요. 자, 이제 이 3D로 프린트인 게 바로 이 팔입니다. 그러니까 3D로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인공팔이 되겠죠. 자, 이걸 보고 이 소녀의 얼굴 표정이 어때요? 너무 기뻐하죠? 정말 활짝 웃습니다. 천사같이 웃고 있어요. 정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데, 자, 이 사연을 좀 더 보겠습니다. The man who delivered her the arm is an amputee himself, 40-year-old Stephen Davis, who was born without his left hand. 자, the man, 그 남자예요. 그 남자는 누구냐면 후로 받습니다. 자, deliver는 잘 아시죠? 배달하다, 전달하다. 이것은 전달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그 arm을 전달해준 그 남자는 is로 연결되는 겁니다. The man is예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이사벨레에게 그 3D 팔을 전달해준 그 남자는 누구냐면 amputee himself랍니다. 자, amputee라는 단어 기억해 두세요. amputee가 뭐냐면요, 팔이나 다리가 절단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수족 중에 하나가 없는 사람, 잘린 사람을 가리켜요. 이 사람들. 그 사람을 갖다가 amputee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동사는 뭐냐면 amputate. amputate가 바로 팔과 다리를 절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같은 거 하다 보면 다리 자른 경우가 있죠. 그때 바로 amputate라는 단어 쓰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amputee였대요. 근데 himself니까 그 자신이 바로 팔다리 중에 하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코마 뒤에는 보충 설명이 주고 있어요. 바로 40-year-old, 이거 스테파냐 스티븐 있죠. 스티븐. 그러니까 40세의 스티븐 데이비스 씨랍니다. 근데 who가 또 나왔네. who was born, 그가 태어났는데 without, 이거 없이 태어났대요. 뭐에? his left hand, 그의 왼쪽 팔이 없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왼쪽 팔이 없이 태어난 그런 장애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 이사벨라에게 그 암을 전달해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자기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 꼬마에게 그것을 전달해 준 겁니다. 정말 좋은 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팔이 없어 봤기 때문에 얼마나 팔이 없는 사람이 힘들까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꼬마에게 이런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Seeing the joy on her face as she is able to pick objects up for the first time, with the sole use of her left arm, brings a smile to us. 자, 문장이 좀 복잡해요, 이것도요. 자, 일단 문장이 singing, 동명사죠. 그러니까 보는 것입니다. 자, 문장이 네 줄인데 brings가 문장의 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brings, 가져다 준대요. 뭐를? 스마일을, 미소를 갖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게 문장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singing brings a smile to us고요. 그럼 뭘 보는 걸까요? 요걸 보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럼 뭘 봅니까? The joy, 기쁨을 보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냐면 on her face, 그녀의 얼굴에 있는 기쁨, 바로 이런 얼굴입니다.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녀 얼굴에 있는 기쁨을 보는 것. 자, as, 모함에 따라
그녀가 이제는 be able to 할 수 있습니다. 자, pick up은 뭐예요? 줍는 거죠.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주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object 하면은 사물, 물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물이나 물체들을 이제 들어 올릴 수 있음에 따라 그녀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을 보는 것은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물, 그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옆에 for the first time이니까 어떤 뜻입니까?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그 전까지는 왼손을 못 썼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것 때문에 최초로 이 손을 써가지고 뭔가 갖다가 들어 올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녀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기쁨을 보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미소를 가져다 준다 그 뜻입니다. 옆에 with가 하나 더 붙어 있네요. The sole use입니다. 자, soul이라는 단어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soul은 뭐냐면 유일한 단 하나의 그 뜻이에요. 여러분 솔로라고 아시죠? 솔로고 혼자잖아요.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단 하나의 혹은 이게 soul이 신발 같은 거 밑창 그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당연히 유일한 하나의 그 뜻입니다. 그러면 자, with the sole use of her left arm 어떤 뜻일까요? 그녀의 왼쪽 팔에 sole use가 그거 하나만을 사용함으로써 그 뜻이에요. 자, 코마 뒤에 with가 오게 되면은 뭐뭐 함께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뭐뭐로 인해서 뭐뭐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왼쪽 팔을 그거 하나만을 사용함으로써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팔만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팔에 도움 없이 이제는 왼쪽 팔만으로 뭔가 들어올릴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왼쪽 팔만의 그 유즈만으로 뭔가를 갖다 들어올릴 수 있게 됨으로써 그녀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미소를 가져다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행복해 보이죠? 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와, 나 이제 손으로 뭘 갖다 들어 올렸어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도 같이 따뜻해지고 미소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Her happiness is infectious. 자, 그녀의 happiness, 그녀의 행복은 infectious가 됩니다. 자, infectious는 어떤 뜻이냐면요, 전염성이 있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infection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새 코비드 때문에 많이 나왔던 단어죠. 전염. 그래서 infectious는 형용사로서 전염되는. 그러니까 그녀의 행복이 전염된다. 우리 전염된다 보통 이게 안 좋은 의미 같지만 여기서는 이게 자꾸 퍼진다는 얘기예요. 좋은 의미죠. 그녀의 그 행복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염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렇죠. 이 어린 8살짜리 애가 갖게 된 그런 처음으로 자기 손을 생겨서 뭔가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우리 중에 이제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 우리에게 뭔가 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또 감동적이고 따뜻한 뉴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e man who delivered her the arm is an amputee himself, 40-year-old Stephen Davis, who was born without his left hand. Seeing the joy on her face as she is able to pick objects up for the first time, with the sole use of her left arm, brings a smile to us. Her happiness is infectious.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히 이제 경제 쪽, 또 쇼핑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되는데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또 흥미로운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